내부는 다 예상했던 인물인지 궁금합니다. 먼저 김현정 의원부터요. 네, 뭐 이미 사면심사위원회 명단인데 올라가 있고 사면심사위원회 하기 전에 뭐 대통령실하고 법무부 간에 사전에 좀 그 협의를 한다라는 게 그동안의 관례였잖아요. 그래서 예상은 좀 했습니다. 예상은 네. 좀 했고 사실 그 사이에 이제 뭐 이제 이런저런 이제 그 여론들도 그렇고 또 야당에서도 비판적인 또 분들이 좀 조국 전 대표라든지 뭐 윤미향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비판적인 것도 있었지만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전격적으로 특별사면 발표를 한 것은 원래는 이제 내일 화요일 날 정례 국무회의에서 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었는데 아마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휴가 기간 동안에 네. 대통령께서 많이 이제 수기를 했던 것 같고 이게 논란이 계속 지속되면 좋을 게 없다고 판단을 해서 또 내일 국무회의에서는 60여 건의 안건들이 있어서 토론과 또 보고 안건도 있어서 이 안건만 따로 빼가지고 오늘 그냥 하루 당겨서 이렇게 한 것이라고 보고 네. 결국은 대통령의 사면권이라는 것은 그 이제 삼권 분립하에서 사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하라고 대통령에게 준 고유 권한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사법부의 그 뭐 재판의 내용에 대해서 다른 관점을 갖고 있는 경우에 그것을 시정하는 그런 기능도 있다라고 봤을 때 대통령이 이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사면을 결정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건 좀 존중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현정 의원께 여쭤봅니다. 지금 범여권 내 정치 역학에 있어서 태풍이 몰아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조국 전 대표가 돌아오면은 뭐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도 출마할 수 있고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과 상당히 경쟁하는 구도. 서울시장 선거도 부산시장 출마설도 나옵니다. 어느 정도의 태풍이 될까요? 일단은 그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유력한 이제 차기 대선 후보급이 됐잖아요. 그것은 그렇게 체급을 키워준 것은 윤석열 시였죠. 사실은 그 윤석열 총장 시절에 검찰개혁 강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치 수사하고 기소했던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그 지금 정치 검찰의 희생양이 되었다라는 것 때문에 이번에 사면 복권된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오게 되면 그리고 또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지난 총선에 어쨌든 간에 그 재판 과정에서 1심 유죄 이 난 그 상황에서도 그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12석을 조국 혁신당이라는 본인의 이름을 단 정당을 갖고 했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그런 국민들에 대한 심판도 한 차례 정도 거친 것도 있다라는 것도 좀 감안할 필요가 있고 물론 이제 저희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유력한 우리 민주당이 아닌 분이 이렇게 정치 활동을 재개하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 반길 일은 아니죠. 근데 그렇게 정치공학적인 그 계산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 그대로 강유정 대변인 말이 틀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야권 아닙니까? 야당인데도 불구하고 했던 것은 그런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한 것이다라는 것을 좀 봐줬으면 좋겠고 다만 이제 조국 전 대표가 이제 당연히 정치 활동을 하겠죠. 그 사면 복권까지 되었으니까. 근데 다만 그 시점을 어느 시점으로 잡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바로 뭐 당대표에 복귀한다든지 이런 기보다는 일정 기간을 좀 두면서 자숙의 의미와 또 수기하는 그 과정을 좀 거칠 것 같고 어느 적당한 이제 시기가 되면 내년도 지방선거라든지 또 보궐선거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본인의 그 활동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덧붙이면 오늘 사면한 전체 인원이 2,188명이었잖아요. 그중에 대부분 민생 사범이었고 정치인 같은 경우는 27명에 불과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역대 가장 큰 사면 규모의 가장 작은 정치인 사면이었고 야당 인사들이 훨씬 많았다. 이것도 참고해봐야 될 것 같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비판하고 지적하는 분은 지금 조국 전 대표하고 윤미향 전 의원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다른 것들에 대한 것도 균형 있게 좀 봐주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정치적으로 억울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다면 그 사유도 밝힐 법한데 박수현 수석 대변인의 설명에도 관련 내용은 안 나왔습니다. 김현정 의원도 대변인이시기도 하시잖아요.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그 이번에 사면된 분들 조국 전 대표나 윤미향 그 전 의원이라든지 최강욱 전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 보면 공통점이 윤석열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에 의해서 좀 희생됐다. 이런 좀 상징성이 있는 분들의 그 공통점이 굳이 뽑으라면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추미애 의원께서 그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해서 사법에 대한 피해자다라고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그 배경은 그런 겁니다.
윤미향 전 의원 같은 경우는 30년 동안 이안부 할머니들을 위해서 헌신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분은 정치인의 범주에 보기보다는 사회 활동가라든지 국제적 인권 활동가로 봐주는 게 맞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마치 이분이 뭐 이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해서 국회의원이 되었다라고 이제 비판하는 시각도 있는데 그것은 정확하게 팩트가 아니다. 왜냐하면 99년도에 이해찬 당시 당대표가 그 김복동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셔서 상가집을 갔었는데 그 자리에서 윤미향 이제 그 당시 이사장이 그 장례를 치르는 걸 관련해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어서 네. 시민사회장으로 치러라라고 조언하면서 이렇게 이런 그 이안부와 관련된 그리고 일본의 그런 강정과 관련된 그 불법성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알리기 위해서는 입법적인 뒷받침도 필요하니 그 국회에 들어와서 한번 활동을 해봐라라고 제안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그 21대 이제 비례대표로 이제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 이 윤미향 그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그 2015년이죠. 그 박근혜 정권 때 네. 이제 이안부 합의에 대해서 일본과 굴욕적인 합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돈 주고 그 역사를 팔아먹는다라고 해서 윤미향 전 의원이 그걸서 가장 선봉에 써서 투쟁을 할 때 그때 보수 정권의 눈밖에 난 그런 잠깐만요. 것들이 쌓여서 기자님 말씀도 중에 대단히 죄송한데 제가 여쭤본 것은 사법 이 사면권이라는 것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사면한 거 아니겠습니까? 법원의 판결은 위안부 활동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금 횡령한 부분이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어떻게 해명이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제가 하려고 앞에 좀 얘기를 네. 좀 했던 것인데 시간이 많지도 않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만 집중해서 1심에서 8개 혐의 중에 7개가 다 무죄가 났고 1개만 유죄가 났었는데 그 1,700만 원에 대한 그 이제 그 좀 전에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를 네. 치르는 과정에서 모금을 했고 그 모금액 중에서 남은 것들을 장학금으로 이제 줬는데 그것이 그 횡령이다라고 한 것이 1,700만 원에 대해서 영수증을 이렇게 증빙하지 못했다라 해서 일부 유죄만 1심에서 그렇게 나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한편으로 보면은 그렇게 사실 입증을 하는 것은 검사의 사실 영역인데 입증하지 못하면 무죄 추정의 원칙에서 네. 피고인 이익으로 해임에도 불구하고 그 판결도 좀 아쉬웠다. 그런데 이제 2심에 가서 그게 전부 다 유죄로 바뀌고 대법원에 확정된 그 과정에서 일종의 이제 뭐 정치 판사라고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지적도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 1,700만 원의 횡령에 대해서도 그 사실관계를 추적해 들어가 보면 약간 억울한 측면도 있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예. 계시는 거죠. 예. 김현중 의원께서는 어떻게 그냥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시면 되니까요. 당연히 구속 사유가 차고 넘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구속의 사유가 이제 사안의 중대성하고 그 범죄 혐의가 소명된 걸 전제로 예. 해서 증거인멸 도주 우려잖아요. 근데 증거인멸 우려가 상당히 이제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는 8억 1,000만 원에 대해서 수익을 특정을 했고 그걸 6대 4로 나눠야 된다라고 해서 2억 7천만 원을 실제로 수표로 인출한 것까지 녹취록과 실제로 인출한 증거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그 2년 동안에 무려 70만 주에 대해서 통정 가장 매매를 130회 했고 불법 거래도 3,800개 이상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알려진 것처럼 뭐 전주 그냥 뭐 이렇게 정도의 방조범이 아니라 이 아예 그냥 이 주가 조작을 같이 설계했던 중심축이자 주범이다라는 이제 그 관점까지 나아가고 있는 그런 것이라서 혐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됐을 경우는 이 사안이 상당히 중대한 거거든요. 네. 최소 3년 이상의 그 징역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그런 해석들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김건희 여사가 그 동안에 이거 말고도 이제 공천 개입과 예. 또 이제 건진법사 청탁 의혹 3가지 의혹을 갖고 있는데 그 탄핵 바로 직전에 그 본인의 그 도이치모터스 그 코바나 콘텐츠의 노트북을 초기한다든지 또는 그 본인의 그 문고리 휴대폰을 교체했다는 건데요. 휴대폰도 교체도 했고 네. 또
문고리 권력이라고 했던 행정관들도 핸드폰을 다 초기화했고 본인의 비밀번호도 풀지 않고 있는, 그리고 그 반클리프 목걸이와 관련해서도 진술을 계속 바꾸고 있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했을 때는 충분히, 그리고 그 김예성 씨라는 그 집사의 해외 도주 충분히 이제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말맞추기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그 특검은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것은 재판부가 보더라도 그동안에 특검이 확보한 물증이나 녹취 또는 증언 등을 봤을 때 충분히 소명 가능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구속영장 나올 가능성이 거의 100%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새벽 1시에 이제 하게 됐는데 그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표결에 불참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랑 윤석열 씨하고 이제 통화했다라는 그게 확인이 되었고 또 나경원 의원도 통화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그 이제 모이는 장소를 국회로 했다가 당으로 했다가 또 국회로 했다 당으로 했다 이렇게 여러 차례 바뀌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표결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제한 박탈했다. 네. 이런 혐의인 것이죠. 그 관련해서 이제 그 국회의장도 이제 참고인 조사를 했고 조경태 의원도 그 당시에 이제 표결에 참여했던 의원 아닙니까? 네. 그리고 지금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대표 후보로서 지금 계속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뭐 망고의 역적이라고 표현도 하고, 그리고 이제 속옷 버티기 논란에 대해서도 동네 양아치 건달보다도 못하다 이렇게 직격하고 있는 후보 아닙니까? 그래서 예. 이 국민의힘의 그 혁신과 쇄신 그리고 탄핵의 강을 넘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하는 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겪은 그 그대로 이제 진술을 함으로 인해서 본인이 당대표 선거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 스탠스와 똑같은 그런 입장을 계속 견제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현정 의원께서는 다른 당이긴 하지만 이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와중에 전환길 논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거는 정말 그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근본 질서를 짓밟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극우 정치 폭력의 주범이다라고 생각해요. 전환길 씨의 그 행동을 보면은. 그런데 저는 오히려 당에서 지금 우리 정광재 대변인은 그 제명을 예상하고 기대한다라고 했는데 출당 이상의 조치입니다. 네, 뭐 그러니까 제명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땐 그렇게 될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봤을 땐 지금 와서 보면. 왜냐하면 일단은 빠르게 뭐 이렇게 조치를 취했다는데 제가 봤을 때 한참 뒷북을 쳤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현장에서 제지도 하지 않았고 언론에서 계속 비판적 기조가 나오니까 전혀 늦게 돼서야 그런 조치를 취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취한 이후에도 유력한 당대표 후보인 김문수 후보라든지 뭐 장동영 후보는 두둔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그 최고위원 후보 4명이 그 전환길 그 토론에 나가서 면접 보겠다고 또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네. 상황에서 김문수 후보가 윤석열도 다시 복당시킬 생각이 있다라고 하고 또 장동혁 후보도 면회 간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두 후보가 가장 유력 후보 아닙니까?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제명시키고 뭘 하면 뭐 하는 거 다시 복당시키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당의 진정성은 제가 봤을 땐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계속 저는 우려되는 것이 국민의힘이 정말 우리 그 김건 의원님처럼 그렇게 당에 정말 쇄신하고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데 그 방법론에서의 차이가 좀 있다라는 그 정도 가지고는 너무 간극이 크다. 그래서 지금처럼 만약에 김문수 후보라든지 장동영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라고 하면 네. 정말 그 이원정당 해산의 길로 그냥 터벅터벅 가고 있다라는 그 우려가 저절로 듭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우리 통진당의 사례에서 보면 내란 예비 음모 가지고도 정당이 해산시켰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분명히 이제 내란 재판이 지금 진행 중에 있지만 만약에 유죄 판결이 나면 명백하게 내란 행위를 저질렀다는 게 확정이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국민의힘의 많은 의원들도 거기에 지금 같이 연루되어 있다 해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것은 뭐 우리 그 당에서 뭐 이렇게 주장을 해서가 아니라 국민들께서 그런 상황이 이제 확정이 된다라면 국민들께서 오히려 그런 요구들을 강하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저요. 알겠습니다. 네. 김희정 의원께 여쭤봅니다. 정청래 대표의 이 국민의힘 정당 해산 가능성 그냥 일부러 그냥 불러하는 이야기입니까? 겁주기입니까? 진심입니까? 진심이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제 공당에서 제대로 야당으로서의 그 공적인 기능, 공당으로서의 제 기능을 찾아야지 여야 관계도 서로 협치 국면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사실 내란 종식은 그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적 사명이 되었거든요. 그게 예. 종식되지 않으면 어떻게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고
민생 경제 이런 것들을 그 여야의 협치라는 이름으로 논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량의 그 탄핵의 강을 국민의힘이 명확하게 넘어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정청래 당대표가 그 법안을 발의해서가 아니라 국민들께서 참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번에 당대표 그 선거 이후에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요구들이 계속해서 당을 그런 식으로 운영한다라면 요구들이 분출될 거라 생각하고 또 분당의 가능성조차 저는 있다고 봅니다. 말씀하시죠. 네. 저도 김현정 의원님하고 똑같이 생각하거든요. 그 뭐냐면 결국은 당원하고 우리 국민들이 이제 쇄신하지 않는 그 우리 당은 용납하지 않으실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위헌정당 해산 이런 거를 언급하는 거는 부적절하죠. 제1야당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는 건 민주주의를 안 하겠다는 얘기인데. 김문수 후보가 민주당을 이원정당으로 해산시키겠다고 발언하지 않습니까? 자꾸 그랬습니까? 그렇습니다. 김현정 의원께 여쭤봅니다. 가라앉을 것 같았던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후보자 관련된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재점화되는 상황인데 유시민 작가가 또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 옹호하는 발언, 뭐 보좌진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나요? 보좌진들의 뭐 능력에 따라서 그렇게 의사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냐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또 정청래 대표는 강선우 의원을 국제위원장 자리도 유임하면서 계속 지원하겠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는 개인의 이제 의견을 이제 뭐 얘기한 거라고 보고 예. 정청래 당대표 같은 경우는 그 전에 경선 과정부터 저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는 그 동지로서 같이 비가 와도 같이 맞는 게 동지다라고 하면서 그런 입장을 견지해 왔었죠. 그리고 국제위원장을 그 전에 했었는데 대단히 그 업무 처리를 잘했거든요. 그래서 능력 위주로 이렇게 한 것 네. 같고 이번에 그 이재명 대표 시절에도 그랬지만 그 당직을 유임하는 것이 아주 이례적인 건 아니거든요. 저도 저 대협력위원장 유임했거든요. 그래서 유임한 그 당직자들도 꽤 있고 그래서 그런 그 이제 국제 관계가 지금 하루가 다르게 이제 바뀌고 있고 또 그런 것들 계속 다른 국가들과 이렇게 그 연관돼서 일을 해왔던 그런 것들이 강선우 의원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네. 유임시킨 것 같습니다. 네, 한 1분 정도 시간 됩니다. 김 의원님. 네, 일단 그 세 가지 말씀하신 것 때문에 뭐 지지율이 빠진 건 맞는 것 같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수습하느냐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저희가 제명 조치들을 했고 또 가장 그 경찰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그리고 국정에서 해촉도에서 아주 빠르게 가장 강한 조치를 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또 하나는 그 주식 양도세 요건 좀 약간 아쉬운 부분인데 어제 고위 당정협의를 통해서 좀 이렇게 정리가 됐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예. 그것이 추이를 보자라고 해서 그게 좀 약간 아쉬운 측면에 있는데 이제 특별 사면과 관련해서는 조국 전 대표와 관련된 특별 사면에 대해서도 여론조사는 비등했거든요. 예. 47대 47 정도 비슷하게 나와가지고 그리고 항상 정치인 사면할 때는 항상 국민들이 정치 혐오 이런 게 좀 있어서 거기에 비판적이었거든요. 뭐 윤석열 정권 때는 더 심하게 정치인들 사면했지 않습니까? 출마시키기 위해서 막 사면하고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그런 영향들이 있는데 이제 이거 어쨌든 대통령이 결단하고 이제 그 넘어간 문제여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 그 잘 관리하고 또 이제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나 에이펙 준비 이런 것들이 지금 남아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 잘 해나가는 모습 보이면 지지율은 다시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